59세 삼성전자 퇴직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55세 아내와의 충격적 갈등과 은퇴 후 삶의 현실. 서론 그렇게 준비했는데 왜 현실은 다른 걸까? 퇴직만 하면 이제 편히 쉬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이 말은 59세에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김철수 가명씨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입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위해 달려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연봉을 받았으며 퇴직금도 꽤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기대했던 여유로운 노후는커녕 아내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할 때는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비단 김철수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5060대 퇴직자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해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현실에 부딪히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합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무너지는 남편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은 준비했는데 내 삶은 준비가 안 됐다. 마이너스 59세 삼성전자 퇴직자의 이야기. 김철수 씨는 삼성전자에서 연구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3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하며 퇴직금 5억 원과 개인연금까지 갖춘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개월이 지나자 점점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무언가 허전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점점 짜증이 났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한 번은 이렇게 말다툼이 커지면서 김철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은퇴 후 가족들에게조차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처럼 나의 역할을 찾지 않으면 무력감과 가족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도 커진다. 마이너스 55세 아내의 고민. 퇴직 후 남편과 시간을 많이 보낼 거라 기대했던 55세 김영희 가명씨.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는데 하는 건 TV 보기랑 스마트폰 게임뿐이에요. 밥 차려주면 먹고 집안일은 도와주지도 않고 차라리 출근할 때가 좋았어요. 남편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 사이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로 다투는 횟수가 늘었고 예전보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서로 바쁘니까 신경 쓸 일이 적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거슬리기 시작해요. 이런 부부 갈등은 은퇴 후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퇴직 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 맞춰야 할 부분이 많아지고 익숙하지 않은 생활 패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부부가 함께할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3. 퇴직 후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너스 60세 퇴직자의 재취업 도전기. 이제 60세가 된 박정호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홍보팀장을 하다 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함과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시니어 재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자신의 나이 때문에 좌절도 많았지만 결국 작은 기업의 홍보 컨설팅 일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후배들한테 무시당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의 경험을 인정받는 순간이 많았어요. 은퇴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후 박정호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 만들기라는 블로그도 운영하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목표를 먼저 고민하세요. 부부가 함께할 새로운 취미나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 퇴직 후 무너지는 남편들, 회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앞서 우리는 퇴직 후 무기력함, 부부 갈등, 그리고 자존감 하락이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해결책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접근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뇌를 계속 써야 한다. 해마이포캠퍼스와 전두엽의 역할.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뇌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실제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해마이포캠퍼스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점차 위축됩니다.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는 판단력, 의사결정,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데 규칙적인 문제 해결 활동이 없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가 노화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뜻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주만 활동을 줄여도 해마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해결책 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활동을 찾아라. 새로운 기술 배우기에 스마트폰 활용, 영상 편집, 외국어 학습. 매일 일정량의 독서 및 글쓰기 습관 만들기. 수학 문제, 퍼즐, 보드게임과 같은 논리적 사고 훈련. 과학적 근거. 2013년 뉴욕대 NYU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퍼즐 풀기보다 더 강력하게 뇌를 자극하며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2. 호르몬 변화에 주목하라.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 은퇴 후의 무료함과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신경 전달물질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도파민 다퍼마인과 세로토닌 서로토닌의 역할. 도파민 성취감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일할 때 분비량 증가. 세로토닌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 규칙적인 활동과 사회적 교류 시 분비 증가. 문제는 퇴직 후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성취감과 보상 월급, 승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를 대체할 활동이 없기 때문에 우울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해결책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 목표 설정 및 작은 성취감 쌓기. 은퇴 후에는 큰 목표보다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가 중요합니다. 한 달에 책 2권 읽기,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규칙적인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병행.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며 특히 근력 운동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사회적 교류 활성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활동.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독서 모임, 봉사활동, 취미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과학적 근거. 2020년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확률이 2배 이상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후에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3.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 심리학적 접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싸움을 피하자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심리학적 원리 긍정적 강화 파저티브 리인포스먼트.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관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부부 상담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 1번을 할 때 긍정적인 말 5번을 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긍정적인 대화 기술 3가지. 당신이 아니라 나로 시작하는 대화하기. 당신은 맨날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 나는 당신과 함께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루에 한 번은 감사 표현하기. 오늘 아침 차려줘서 고마워. 운전해줘서 고마워. 작은 감사가 쌓이면 부부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 등산, 요리, 여행, 악기 배우기, 동네 봉사활동. 과학적 근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30% 이상 높았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핵심. 핵심 정리. 뇌를 계속 자극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필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회복해야 한다. 운동, 목표 설정, 사회적 교류가 중요.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은퇴 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